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어 변천사 강의 두 번째 시간 제2장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일본어의 변천사, 일본어 헨센시, 일본어 레키시ですね. 일본어 역사, 일본어의 변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것인가, 또 뭘 알 수 있을 것이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변천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러하듯이 변천을 갖고 있고 역사를 갖고 있게 되겠죠. 그 변화의 결과로 오늘날의 언어가 있게 되는 거죠. 한국어도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현대 한국어는 과거의 한국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과거의 한국어로 이어지는 고대 한국어, 중세 한국어들이 각각의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고 와서 중세 언어하고 중세 한국어하고 지금 한국어 다르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하나의 맥으로서 이어지면서 변화해서 오늘날의 우리 한국어, 현대 한국어가 있게 되겠죠. 앞으로 또 그런 언어는 또 변천해 갈 것이고 100년 뒤의 한국어, 200년 뒤의 한국어, 1000년 뒤의 한국어는 지금 여러분이 쓰는 한국어가 다를 것이고 또 그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쓰는 이 한국어는 바로 옛날 고전 한국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결국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또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던 그러한 언어들이 변천을 거쳐서 그래서 맥을 이어서 오늘날의 우리 언어가 있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어도 여러분이 문학사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공부를 하셨듯이 상대 일본어로부터 현대 일본어까지 하나의 맥을 이어서 이루어지면서 그 과정에는 변화의 과정이 있었고 그것이 일본어사라는 하나의 역사적인 것으로서의 흐름으로서의 의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 언어, 고전어를 연구하는 것은 언어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오늘의 우리가 현대 일본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가 소시우르가 얘기했듯이 랑구와 파롤로 나누어진다. 양면성을 갖게 되는데 랑구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언어의 하나의 약속이 되겠죠. 우리가 파로이라 하는 언어, 음성 언어. 우리가 파로이라는 것은 음성 언어로서 우리가 인간은 이 성대에서 나오는 진동을 통해서 나오는 이 음성, 소리죠. 그렇죠? 이 소리를 어떤 소리에도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서로가 구별하고 인식하게 되는 그러한 약속들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계적인 약속, 그러한 시스템을 랑그라고 넓은 의미에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랑그가 있고 그야말로 이 순수한 음성, 언어. 그렇죠? 음성은 우리가 파로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랑그는 변하지 않고 어떤 약속은 변하지 않지만 파롤이 변하게 되겠죠. 어떤 물건을 지금은 우리가 똑같은 물건으로서 인식을 하죠. 뭐 책상이라든지 뭐 동식물명 같은 걸 변화가 없겠지만은 지금 예를 들어서 사투리에 따라서 지방에 따라서 방언에 따라서 8월 소리가 다르죠. 그렇죠? 소리가 다르죠. 어제도 제가 부추를 갖다가 부산 쪽에서는 정구지라고 한다든지 어떤 데뭐 소풀이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지방에 따라 다른데요. 그러면 결국 의미는 같지만 우리가 부추라는 하나의 사물로서의 인식하는 의미는 같지만 어떤 데는 정구지라고 하고 어떤 데는 뭐 무슨 풀이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소리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지역차에 따라서 또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 8월의 소리는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8월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보게 되겠고 일본어사를 통해서 또 그러한 8월을 듣는 대로 표기한 그죠? 표기해서 시그널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문자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문자로서 기록된 언어들 또 이런 것들도 살펴봄으로 해서 우리가 과거의 언어의 상황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문화를 연구한다든지 이럴 때는 고전 문학을 많이 공부하게 되겠죠. 특히 고전 연구가 학문의 인간사에서 대세였었죠. 역사 공부와 마찬가지로. 그런 고전 연구를 하게 됨에 있어서 또 가장적으로
필요한 것은 고전의 문헌, 고전이라는 것은 실제로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되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헌을 통해서 정해주는 고전을 또 분석하고 읽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헌은 당연히 과거의 일본어, 그렇죠? 고전어로 쓰여졌겠죠. 그래서 또 고전어를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뭐 문학연구, 문화사연구라든지 또 과거의 뭐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서체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아울러서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이 언어 문제, 즉 일본어 같은 경우도 고전어 문제가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일본어의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취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다소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 되게 여러분들 역사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경향도 있으신 분들 계신데, 잘 생각해서 하나의 스토리로서 엮고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잘 이해하시면은 상당히 현대어 공부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많이 공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주시고 사고를 좀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고, 제2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은 겐다이오 사카노보루, 현대어를 거슬러 올라가 본다 뜻입니다. 그야말로 현대어가 어떻게 성립되고 우리의 커다란 제목하고도 관련이 되겠죠. 쇼겐 가라미타 도쿄 보노세이리스. 쇼겐 하는 것은 뭐 문법도 다 포함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그 강의 개요에는 문법 가라미타 이렇게 되는데, 문법도 이 표현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뭐 문형 같은 게 다 들어가게 되겠죠. 결국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어떠한 규칙으로 표현을 하냐,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표현 규칙, 어떻게 보면 표현 규칙이 문법이 되겠죠. 그래서 도쿄의 성립이 어떻게 된 것이 문법이나 문형이나 표현으로부터 좀 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도쿄의 전시는 에도고라고 했었죠. 에도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도라는 도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무사했죠, 그렇죠? 쇼군이라고도 하고 시급이었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근거지가 되죠. 거기에 막부를 석치해서 에도막부라고 하게 되겠죠. 전에는 교토를 중심으로, 간사이 지방의 교토가 일본의 왕이 있는 곳이고, 거기가 행정이나 모든 것의 중심지가 됐기 때문에 언어도 교토가 표준어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근세가 시작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고 에도막부로 행정의 중심이 이행되고 나서부터는 당연히 그쪽이 표준어 공통어로서 사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에도가 결국 도쿄로 정착이 돼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도쿄의 전 이름이 에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간사이 호겐을, 교토를 중심하는 지금은 도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서 방언이 되겠죠. 하지만 당시에는 이쪽이 표준어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표준어가 아니라. 그래서 교토를 중심으로 한 간사이 방언을 가미가타고라고 부르게 됩니다. 상방어다, 좀 높여서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쿄는 에도고가 되겠죠. 에도가 도쿄가 되겠고, 에도가 도쿄가 된 거고, 에도는 바로 도쿄에 다 똑같다는 형태가 아니라 당연히 당시 에도 시대까지도 이 이쪽이 표준어가 오랫동안 되었기 때문에 가미가타의 영향은 물론 받게 되겠죠. 그래서 에도고가 가미가타고의 에도 방언이 가미가타고의 영향을 받으면서 도쿄로 성립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가미가타고하고 에도고하고 좀 간단하게 비교를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중앙어의 계통이 되겠고요. 이쪽은 18세기 중반 이후에 되겠죠. 우리가 에도 시대가 시작된 건 17세기 중반 정도 보는데, 그 이후 한 18세기 중반까지 이 100여 년간은 당연히 계속 이쪽이 표준말이 오랫동안 되었기 때문에 이쪽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에도의 자세를 갖추게 됐다는 것은 18세기 후반, 중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보시면은 타르하고 카르가 있고, 이쪽에는 타리루, 카리루하고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그렇죠?
방언이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를 시라고 발음한다든지 시를 시가 시가 된다든지 시가 시가 된다든지 아이가 애가 이렇게 단순화되는 경향이 좀 보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레바가 스리아로 변하는 것이 에도의 현상이 되겠죠. 이런 것들 많이 했죠. 그렇죠? 레바가 랴가 된다든지 자가 다로 변한다든지 그 다음에 하고 하고 난다 같은 것이 나이, 나갔다, 부정과 과거 부정이 되겠습니다. 같은 게 나이라는 부정으로 바뀌고 난다라는 과거 형태는 나갔다로 변한다. 이런 현상이 있고요. 에도로 오게 되면은 시우조시 종조사인 이노, 이나, 와이노가 에도에서는 제, 네, 사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방언이 있다는 거죠. 네, 조시가 사가이 이유 원인 라틴은 사가이가 카라를 에도에서는 써야 되겠다. 써야 됐고 뭐 사가이 같은 건 지금 안 쓰게 되겠죠. 그렇죠? 표준어에서는. 그래서 이쪽은 간사이 호게 나고 있던 야마노테 고토바, 시다마치 고토바라고도 합니다. 야마노테의 사람들이 살았고 뭐 산 기술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야마노테 센이라고 있죠. 전철도. 근데 시다마치 고토바 뭐 좀 이렇게 거리에 하층민들의 서민들의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식의 이제 차이를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듯이 가미가도 간사의 방언과 에도고 에도 방언은 이런 차이를 보인다 하는 것도 알아주시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에도 방언에 좀 익숙한 것이 많죠, 그렇죠? 당연히 에도 방언이 결국 도쿄라는 그죠? 도쿄라는 표준어로 정착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도쿄 표준어를 학습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에도 방언 쪽이 익숙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우키오부로라는 것이 많이 문학사라는 공부를 하셨지 않은데 우키오부로에 보이는 위상차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이제 그 차이죠. 그러니까 신분이나 계급이라든지 또는 남성, 여성, 성차에 대해서 또 말 사용하는 것이 변하고 뭐 여러분도 현대어 공부하시면서 뭐 여성어하고 일본은 여성어, 남성어 좀 구분이 있다는 것도 공부하셨을 거예요. 인칭대명사도 인칭대명사의 경우에도 여성인 경우에는 보고라든지 오래 이런 걸 잘 안 쓴다고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었죠. 그런 것이 다 위상차고요. 또 우리도 뭐 마찬가지로 상층민과 하층민들이 좀 서민들이 쓰는 말하고 지배층들이 쓰는 말이 좀 다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키오부로 같은 것은 이제 보면은 이야기집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거기에 누가 나와서 출연을 해서 이야기하냐 따라서 말투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조소노 조세도시 상층 그러니까 좀 그라이가 계급이 높은 신분이 높은 여자들끼리의 대화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네고자이마스가 이런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네고자이마스 이런 식으로 오야도 사가리 네고자이마스가 이런 식으로 좀 고급스러운 좀 경어가 많이 섞인 그런 말투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치우소노 조세도시 중간 정도의 계급의 여성 동시 보면은 오벤토 되고 고마리마스요 뭐라든지 그래서 마스형이 좀 많이 쓰여지고 그쵸? 마스 형태가 좀 많이 쓰이고 여기 고자이마스가 많이 쓰였고 마스 형태가 많이 쓰인 말 수가 있겠고요. 뭐 사오데 고자이마스, 소오데 고자이마스 이런 것도 나오긴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런 마스 고자이마스가 섞여서 나오고 근데 치우소 시다 중층의 조금 아래층의 조세도 여성끼리 말하는 걸 보면은 여기는 보면 고자이마스 같은 게 없죠, 그렇죠? 오리마스라든지 테오리마스라든지 다나 이런 식으로 다노 이런 식으로 약간 반말투의 느낌도 들고요. 그다음 카소노 조세도시 하층의 여성끼리의 계급이 좀 낮은 좀 아래 계급이라기보다는 신분이 좀 낮은 여자들끼리의 대화를 보면은 아가루가 라든지 여기 보시면은 무슨
고토다스케노라든지 세니 이쿠다모노 이런 식으로 약간 반말투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그냥 보통체의 말투 고자이마스 이런 것도 전혀 보이지 않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말에 뭐 우리도 뭐 한국말에서도 이런 신문자에 따른 말들을 좀 예상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에도 시대의 이야기 책들 보시면서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은 신문에 따라서 이렇게 위상차 언어의 사용 차이가 생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언어의 위상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언어를 사용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먼저 도쿄어의 케이스의 히데의 효계, 부정 표현을 통해서 도쿄가 형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데의 저도시와 고ten고を 引き継いでいる図の連帯形である. 원래 부정의 조동사는 고전어, 즉 가미가타하고 간사이 방언, 교토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때는 누가 있었답니다. 한번 말씀드렸었죠. 앞에서 누라는 부정의 조동사가 있었고 이것은 즈의 연체형이다. 연형일 땐 즈를 쓰죠. 이까즈니, 그렇죠? 이까누라든지 이까네도 할 때 쓰는 말인데요. 자,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 자, 이포 나이와 무로마치시키의 관도 호겐이 現れ, 로드리게스 일본 대분된 1608年には開けない、読まないの例を挙げる。近世前期ではないしか活用形がなかった. 한편 나이는 무로마치 시대의 관도 호겐, 관동방언이죠. 동국방언이 되겠고, 에 나타내지고, 로드리게스라는 사람이 이제 일본에 들어온 사람인데요. 외국인인데, 여기가 이 로드리게스가 쓴 일본 대문전, 일본어 학습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법 학습서에 보면은 아케나이, 요마나이의 예를 들고 있다. 그래서 근세 전기에는 나이밖에 활용형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카타라든지 뭐 나케레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시에는 아케나이, 요마나이 등의가 있어서 근세 전기에서는 요즘 근세 전기가 이제 1608년이요. 나이가 그대로 부정형으로서 나이만 사용되고 여기 보인들은 나카타 이런 것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요 누 형태가 많이 쓰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에도고대와 케이오시 나이의 影響を受けて 나카로, 나카타가 用いられるようになった. 이렇게 나이만 그 원형 자체로만 쓰이던 것이 에도 후기 에도에서 자리에서 보면 우리가 형용사의 나이에 형용사에 없다라는 나이가 있겠죠. 조동사이라 이 없다의 나이는 무의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동음이어가 되겠죠. 형용사 나이가 있고 조동사의 나이가 있는데 부정의 나이가 있고 없다의 나이가 있죠. 이 영향을 받아서 물론 형용사는 활용하죠. 나카로라든지 출향형인 나카타 과거형이 있겠죠. 그래서 이 영향을 받아서 부정의 조동사 나이도 나카로, 나카타 이런 식의 형태, 활용형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시고니치 올해가 고나카타카라 우르사고나tte 요카타로 이렇게 에도 시대의 문헌을 보시면은 여기 나카타가 나오죠. 그렇죠? 1831년 4년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호프만의 일본어 문전 1867년에 보면은 에도 호겐대와 나이오 모치로 에도의 그러니까 도쿄 쪽 그렇죠? 동국 쪽이죠. 방언에서는 나이를 사용한다. 히데이 도시 도시대와 아케느 미느 유카느の代わりに 아케나이, 미나이, 유카나이を 用いる. 그러니까 부정동사, 동사의 부정 표현이 되겠습니다. 때는 누를 붙인다. 관사이 호겐, 교토 쪽에서는 누를 쓰는데 그 대신에 에도 호겐에서는 나이를 쓴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것이 이제 250페이지 이 책입니다. 그렇죠? 이 책에 일본 다이문된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책에 쓰게 됩니다. 그렇죠? 이 책에 표지 250페이지면 이렇게 쓰고 있다.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인터넷 자료 같은데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인터넷 자료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인터넷에 요새는 자료들이 많이 공개되어 있고 옛날 자료들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좀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들도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도 잘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 대문전 나오는데 로드리게스 것도 나오고 뭐 참고했다는 얘기 나오죠, 그렇죠? 쭉 한번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잘 나와 있죠, 그렇죠? 이런 갖다 키리스탄 시력, 크리스탄, 뭐 선교사라든지 처음에 선교사들 이런 분들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이런 분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일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 뭐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다가 그리스도 자료, 선교사 자료인데 키리스탄 시료라고 합니다.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에도 시대 언어의 상황을 보면은 표현해서 보면요. 자, 에도의 초nin階級では明治初年には나이가 일반적이 났다 요되었다. 그래서 이런 귀스탄 시료라든지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에도 시대 초nin, 그러니까 초nin이라는 것을 배우셨죠. 상공인이 되겠죠. 이런 분들의 에서는 명치 초기에는 나이가 일반적이 되었다는 것 같다. 그렇죠? 그 전에 누가 사야됐던 것이 이 당시 오면은 메이지 초기에 오면은 나이가 일반적이 되었고 아구라나베라는 역시 이야기책인데 여기에서는 무사는 누나 을 썼고 초인의 남성은 네를 썼고 조세에는 나이를 많이 사용됐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란 느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길의 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게이샤의 자식이 하나씩을 보면은 게이샤 뭐 기생들이죠, 그렇죠? 이건 시나이요 이렇게 요가 나오죠, 그렇죠? 나이를 쓰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누 썼고 네 나이를 쓰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시카이큐와 야야 후르메카시 이 카타오 시대 이타 또いうことになる. 그러니까 집에 좀 상층민들이죠, 그렇죠?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규범적인 좀 오래된 말투를 사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시대의 운와 에도末期から明治前期にかけて次第に衰えません以外には用いられないようになった. 부정의 누은 뭐 누에서 누가 이제 모음 탈락이 되면 하고 발음이 되겠죠, 그렇죠? 모음 탈락이 되면요. 그 에도 말기에서 명치 전기에 걸쳐서는 점차로 쇠퇴해져서 마센이 이게 누죠, 그렇죠? 같은 겁니다. 마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지금도 우리가 마센 정도 쓰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쓰고 계시지만 아리마센 이렇게 쓰고 있듯이 그 외에는 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 시대 과거 부정 표현을 한번 보면서 에도 고요의 성립을 보겠습니다. 도쿄에. 자, 무로마치 지다이니 난다という言い方が行われるようになる. 무로마치 시대에는 난다라고 하는 과거 부정이 되겠습니다. 아니었다가 되겠죠? 라는 말주가 사용되었는데요. 에도고대와 도쇼, 가미카타고의 난다를 用いていったが近世末期ではなんだ、なかったが並行して行われていた.
자, 무로마치 시대는 그야말로 관사의 호겐이 되겠죠. 예, 교토 옆에 무로마치이기 때문에 무로마치 마쿠프가 교토 옆에 무로마치 마쿠프를 열어서 무로마치 시대가 열리는데요. 뭐 당연히 간사이 호겐, 가미카타고가 표준어가 되고 이때에서는 과거 부정이 난다였다는 거죠. 근데 에도 시대로 들어오면서 난다가 처음에는 사용됐지만은 말기에 와서는 난다와 나카타 두 개의 형태가 병행해서 사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마리 니쿠쇼쿠와 세난다가 아마리 별로 육식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후라 나카타 도끼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여기서 나카타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나카타 형태 나오고 난다라는 형태도 나오게 되죠. 아구라나베라는 둘다 얘기책에 나오는 건데요. 자, 그래서 호프만의 일본어 문典 には 否定接字누와 난다니 나르. 그러니까 호프만이 쓴 일본어 문전 기록에 보면은 부정 접사 누는 부정의 누죠, 그렇죠? 조동사라고도 하고 난다는가 되는데 과거형 부정형이 에도노 하나시코토바 에도 시대의 구어체에서는 아케나카타, 미나카타, 유카나카타를 모지이루. 즉 아케나카타라든지 미나카타라든지 유카나카타를 사용한다라고 253페이지에 썼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에도 시대의 구어체 쓰는 말들에는 문어체가 아닌 나카타 형태가 많이 사용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어체에서는 난다도 쓰기도 하지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구라나베와 무시의 言葉に 난다, 町人の言葉に 나카타が用いられていて、異相さを強調しているようである。そして、なんだは明治前期には次第に用いられなくなり、明治22年に消滅する。아구라나베 계속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소고기를 먹으면서 일본도 이제 어떤 종교적인 영향이라든지 텐무텐노 얘기부터 시작될 수 있는데 이제 소고기 같은 거 육식을 금지시켰고 불교 문화의 영향으로 특히 소고기는 안 먹었는데 이 아구라나베는 나베 요리인 소고기를 먹고 이제 사람들이 먹으면서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고 뭐 그런 얘기들이 하나씩 꼬도받은 즉 구어체의 말들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거기를 통해서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일들 거기 보면 이제 여러 층들이 나와서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사람이 각각 어떤 표현의 말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상당히 재미있는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들을 거기 아구라나베 보면 무사들은 난다 규범적이고 좀 역시 칸사이 호경 교토가 중심인데 그런 쪽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초닝은 이미 말이 많이 변해서 나카타 에도 방언을 쓰고 있죠. 에도 말을 쓰고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무사라는 계급과 초닝이라는 서민 계급에 위상차가 있었다는 겁니다. 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난다는 명치 전기에는 점참으로 명치 시대에 들어와서는 점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그리고 명치 22년 되면 메이지 22년 되면 소멸해 간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보고와 치또모 시라나까다요. 나카타가 사용되고 있죠. 그렇죠? 1885년에 되겠습니다. 작품을 보면요. 네. 여기도 뭐 아구나나베의 작품 제가 인터넷에서 원본을 가져왔 원본을 복사해 놓은 거를 자료를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찾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료를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은 나카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나카타 후란 아까 여기 후라나카타 이 부분 있죠. 그렇죠? 보시면 후라나카타 이렇게 나오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이텐 60日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세이텐 60日の間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쭉 나오고 나카타 사용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초닝의 말이 되겠죠. 서민의 말들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면은 요 밑에 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여기 쭉
근대 소설이라는 일본 고전 작품들이 많이 망라되어서 소개된 전자 디지털 자료가 되는데요. 그 디지털화 시켜서 했으니까 뭐 국회도서관이나 여러 도서관들이 협력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가서 많이 좀 찾아서 보시면은 많이 공부가 될 겁니다. 물론 뭐 필사본이기 때문에 조금 알아보기 힘든 면도 있지만 뭐 겸사겸사해서 필사본도 공부한다 이런 의미에서 좀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소개해드린 자료들 중에서 토세 쇼세 가타키라는 그런 작품인데요. 1885년에 그런 작품들도 이렇게 보시고 여기도 이렇게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